지난번에 한번 교육을 했고 그래서 이 재교육 시스템이고 그래서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오늘은 좀 흥미있게 졸지 않게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이거 우즈 얘기를 조금 먼저 더입단계해서 하겠어요. 잘 알다시피 타이거 우즈는 21세기 골프의 황제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쭉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골프인 중에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스포츠인 중에선 최고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 1년 동안의 수입이 1,600억 원입니다. 2008년도 1년. 근데 2007년도 마찬가지 1,600억 원이었어요. 근데 2007년은 1년을 훌로 뛰었고 2008년은 잘 알다시피 다쳐가지고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1년을 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1,600억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프로로 와서 받은 상금을 누적 총 상금이 1,000억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13년 동안 번 총 수입이 1조 2천억.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타이거 우즈는 살아 움직이는 재벌. 그리고 이 돈은 자기가 관리를 못하죠. 그래서 우주 재단에서 좀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 봐도 21세기 골프의 황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 또 보니까 타이거 우즈의 주요 기록입니다. 최연소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홀인원을 6살 때 했고, 그 다음에 마스터스를 21세에 최연소죠. 21세에 우승을 했고, 그리고 최연소 커리어 그랜드슬램입니다. 2001년도에 했어요. 그러니까 4개 주요 대회를 다 휩쓸면은 4개 주요 대회를 한 해에 휩쓸면은 그냥 그랜드슬램머죠. 근데 한 해에다 못하고 2년에 했을 때는 캐리어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데 2001년도에 캐리어 그랜드슬램을 했고 그 다음에 PG 57승 그러니까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 이제 메이저 대회가 바로 이거예요. US 오픈하고 브리티시 오픈, PGA 챔피언십, 그 다음에 메스터스 이게 4개 대회인데 2000년도에 3개를 다 우승했는데 요걸 2000년도에 요걸 놓쳤어요. 그래서 그랜드슬램머가 안 되고 2000년, 2001년 합해가지고 캐리어 그랜드슬램머가 된 거죠. 그 다음에 25세 이전의 PGA 승수.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골프의 형제 잭 니클라우스하고 21세기의 타이거하고 비교를 하면 여러 가지가 비교가 되는데 이 상금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다음. 키세요. 다 키세요. 됐어요. 이거 이제 그래서 그런 상금이나 뭐 이런 기록을 공부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공부할 점을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필 미켈슨이나 BJ 싱이나 우리 최경주 그다음에 어머니얼스 같은 선수들과 타이거 우즈와 차이점은 뭐냐는 거예요. 차이점은. 근데 경기 기록의 이 여러 가지 기록, 드라이브의 온그린 율이라든가 퍼트 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분석했을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요. 이런 선수하고 이 타이거 우즈하고.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은 1년에 몇 번 우승을 하냐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타이거 우즈는 7번 내지 8번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차이가 그만큼 나는 거죠. 근데 골프 기술에는 차이가 없는데 어째 이 사람이 7, 8번 하고 이 사람은 한 번 내지 2번뿐이 우승을 못하는가 봤더니 제가 분석한 바로는 차이점은 집중력을 위주한 이 정신력에서 차이가 있다. 이 타이거 우즈는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서 집중력이 가장 높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들은 그러지를 못한다 이거죠. 거기 그 차이점 때문에 타이거 우즈와 이 다른 선수들과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타이거 우즈를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분석한 걸 하면 타이거 우즈만 가지고
3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앞에만 잠깐 얘기를 하고 우리 공부할 걸 해야 되는 거죠. 이 제이 브란자라고 하는 전속 멘탈 트레이너를 채용해서 타이거 우즈는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클릭. 예. 이 제이 브란자는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다음에 미국 해군병원에서 상담사 역할을 하다가 골프에 관심이 있어 돌아가지고 골프 멘탈 트레이너로 돌아온 겁니다. 그다음에 되돌아갔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타이거 우즈는 어릴 때부터 멘탈 트레이닝을 했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멘탈 트레이닝을 해서 선수들을 지도하는 걸 지금 골프 선수는 2004년부터 했는데 2004년부터 한 중에서 중학교 2학년 내지 3학년에 온 애들은 실패한 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우리한테 왔고 중학교 3학년 온 애들은 지금 전부 대표 선수 거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내지 3학년에 온 애들은 예를 들면 이정민 선수, 허윤경 선수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왔거든요. 지금 현재 둘 다 지금 세미 프로로 돼 있는데 이미 그 금년 지나면 걔는 프로가 될 거예요. 근데 허윤경이는 이미 세미 프로 와서 프로 대회 나와가지고 첫 대회 연장전 가서 2등을 했고 둘째 대회 우승을 했고 오늘 금년에 우승을 많이 할 겁니다. 이정민 선수도 계속 톱10에 있고 그리고 정연주 선수, 신민주 선수 이 선수들이 우리가 훈련시킨 애들인데 얘네들이 전부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왔어요. 하나도 낙오된 애가 없어요. 전부 국가대표 선수를 통해서 상비군 통해서 국가대표 돼가지고 좀 세미프로까지 올라가는데 저 생각으로는 허윤경이는 내년에 우리 그 PGA를 휩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허윤경이가 저희한테 훈련 받고 2년 있고 그다음에 나와서 이따 잠깐 보겠지만 고등부 시합을 전대를 다 거의 휩쓸었어요. 1년 동안에. 근데 저희 연령 때서 걔가 이제 최고가 되는 거지 멘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타이거 우즈도 어릴 때부터 멘탈 트레이닝을 했어요. 근데 이 어릴 때 얘는 아버지 얼 우즈가 클릭했습니다. 이거 클릭. 예. 이 얼 우즈는 그린벨의 출신, 미 육군 대령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40이 넘어서 42살에 월남전에서 그 부인을 만나가지고 태국 여자를 만나가지고 난 애가 바로 타이거 우즈입니다. 마운동이 이제 42살 때 났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풀지 못한 꿈을 풀기 위해서 모든 종료를 타이거 우즈에게 넣었는데 그게 이제 골프였습니다. 자기는 인종차별 때문에 골프를 못했어요. 얼 우즈는. 근데 그걸 타이거 우즈에게 시켜가지고 2살부터 골프를 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2살부터 스윙이 안 되니까 방 안에서 퍼터 가지고 노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골프 신동으로 컸죠. 그 기록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그것도. 이런 얼 우즈한테 어렸을 때부터 멘탈 트레이닝을 시켰다. 클릭.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특기할 것이 확실한 루틴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확실한 루틴을. 이제 루틴이 있다. 루틴을 가지고 오늘은 먼저는 루틴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드렸었지만은 오늘은 루틴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합 전날 이미지 라운딩을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합 전 이틀 전 4월 전에 그 시합장에서 큰 대회명 거기 가서 라운드를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샷을 오늘 쳤는데 58타를 쳤다. 그러면 저녁에 58타를 누워서 58타 치는 걸 다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58타를 어떻게 쳤는가를. 예. 그게 이미지 라운딩입니다.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는 어느 시합을 하든지 이미지 라운딩을 하고 시합을 한다.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고요. 타이거 우즈 얘기를 들으면서 골프 심리 훈련의 중요성, 골프 심리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가서 이제 골프 경기를 잘하는데 필요한 요인들은 기술이고 체력이고 전략 정보인데 이런 것이 다 되더라도 심리 기술이 안 되면은 불가하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저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이 심리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8가지 기술. 이건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단정하고. 그 다음에 이 체력도 제가 할 필요가 없고, 요것도 필요 없고, 이제 요거 8가지, 이완부터 루틴까지를 저하고 오늘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심리 기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생각과 감정을 조절해서 경기력을 최상으로 하는 정신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 기술은 실상 간단해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니까. 생각. 또 하나는 정서, 감정. 불쾌, 유쾌, 즐거운 거 이런 그런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쾌한 감정으로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든지 긍정적인 생각이고 유쾌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쾌한 정서 상태 해야 되는데 그걸 이 멘탈 안 하고 그냥 해도 할 수 있으면 해요. 할 수 있으면.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걸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배워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다. 그다음 그 심리 기술을 배우는 그 훈련을 멘탈 트레이닝 혹은 심리 훈련 혹은 멘탈 트레이닝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래서 자기조절적 심리 기술을 모든 심리 기술은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상을 한다, 이완을 한다, 자기 자신이 할 수가 있어요. 훈련을 하면은. 처음엔 잘 안 되지만 훈련을 하면 되니까 그걸 자기조절적이라죠. 자기조절적 심리 기술을 획득하는 과정을 멘탈 트레이닝, 심리 기술 훈련이라고 한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 말을 조금 이해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생각과 정서나 감정이나 이것을 조절하고 또 중요한 건 이제 각성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각성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각성이 적절한 수준에 있을 때, 각성 수준이 적절한 수준에 있을 때 집중력이 제대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집중력이 제대로 되는 각성 수준의 범위에 자기 자신을 조절해서 갖다 놓는 것이 심리 훈련이라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집중력이고 핵심은 집중력인데 집중력을 높이려면 긍정적인 생각해야 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고 유쾌한 정서 상태여야 되고 그다음에 각성 수준이 일정한 수준. 이건 각성 수준 이 뒤에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각성 수준이 너무 높아도 골프가 안 되고 각성 수준이 너무 낮아도 골프가 안 돼요. 그럼 각성 수준은 적당한 수준이어야 되는데 그 적당한 게 어디냐 이거죠. 그건 선수마다 차이가 있어요. 각성 수준은 우리가 측정을 하면 30점, 40점, 50점, 60점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는데 30점, 40점, 50점, 60점 중에 어떤 선수는 각성 수준 30점부터 40점 사이에서 운동을 제일 잘해. 근데 또 다른 선수는 40점부터 50점이 제일 잘해. 어떤 선수는 50부터 60에 잘해. 따라서 각성 수준이 지금 60에 같은 50이에요. 다 같이 50인데 어떤 사람은 올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낮춰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해야 되고 이 각성 수준이 제일 중요해. 집중력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각성 수준인데 그래서 우리가 멘탈 트레이닝을 할 때 우선 먼저 하는 것이 선수를 받으면은 그 선수의 적정 각성 수준이 어디냐 하는 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찾아지면 훈련의 반이 성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찾지를 못합니다. 적어도 3개월 돼야 선수마다의 적정 각성 수준을 찾아요. 그런데 그 적정 각성 수준을 찾으면 시합에 나갔을 때 그 적정 각성 수준도 높으면 어떻게 낮춰줘야 되고 낮으면 높여줘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죠.